다리가 마비가 온 거야. 이렇게 걷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기어다시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면 네 발로 기어갑니다. 먼저 이 환자분에 대한 치료 전 상태를 제가 설명드린 후 환자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일단 영상으로 보면 요추 4번, 5번 오른쪽에 심한 추간공 협착증, 2단계의 전방 전이증과 5번, 1번 왼쪽에 디스크 파열이 있습니다. 특히 4번, 5번을 보시면 척추뼈가 밀려나간 전방 전이증으로 인해 보시다시피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는 신경구멍, 즉 추간공이 매우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통증, 다리 통증과 함께 발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왔습니다. 발목과 발가락이 마비로 힘이 빠지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절면서 몇 걸음 걷지 못하는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신경주사도 많이 맞아봤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고 대학병원과 9군데의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척추 유합술, 감압술 등의 수술 권유를 받으셨고 병원마다 제시하는 수술 방법이 다 달라서 많은 혼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 병원 입원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저희는 다른 영상에서 이런 환자분의 척추관 혹은 추간공이 하루아침에 좁아진 게 아니고 수년 혹은 1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좁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전방 전이증도 척추뼈가 하루아침에 밀려나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정말 조금씩 밀려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급격히 심하게 안 좋아진 작년 10월에 척추관이나 추간공이 급격히 좁아진 것도 아니며 마찬가지로 작년 10월에 척추 전방 전이증, 즉 척추뼈가 갑자기 심하게 더 밀려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환자분의 증상이 갑자기 극심해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근육의 기능이 버티다가 어느 일정 한계치를 지나면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척추관 협착증, 전방 전이증의 원인이 척추관이 좁아진 것, 뼈가 밀려나간 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지고 뼈가 밀려나가도 안 아픈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히려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안 아픈 사람들은 왜 안 아플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허리 주변 근육의 기능이 괜찮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자분의 무너진 허리 주변 근육의 기능을 한방 재활치료로 회복시켜준다면 통증이 줄고 잘 걸을 수 있게 될까요? 이 환자분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 만 69이고요. 경남 김해요. 7년 전에 그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정형외과 가가지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딱 맞으니까 한 2년 동안은 그래 갔습니다. 그래 하다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프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아픔이 시작된 지는 한 4개월 전 10월 한 중순쯤 됐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저리듯이 살살살 아프기 시작하더구만. 2개월쯤 됐겠네요. 2개월 후에 이제 다리가 마비가 온 거야. 이렇게 마비가 와가지고 그다음에 발가락도 이렇게 이제 보통 힘을 빡 좀 이리 써야 되는데 힘 주도 사람이 건들면 뚝 널찍보고 또 이렇게 힘을 주도 올리면 또 올라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발이라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마비가 이렇게 와가 이쪽 마비 그래가지고 엉치까지 한 10m를 못 걷겠어요. 걷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기어다시피 제가 거실에서 이제 새벽에 안 그러면 중간에 한번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면 네 발로 기어갑니다. 네 발로 기어가면서 제 아내가 이제 자고 있다가 어느 날 봤어요. 그거를 보고 펑펑 울어요. 여보 그렇게 하는 줄 몰랐다. 정형외과 9군데, 대학병원 1군데 이래 갔는데 정형외과 이제 신경과에서 하는 말은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겠는데 어렵다 이거야. 감압술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학병원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대학병원에서는 그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정석대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을 열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이게 헷갈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신뢰하고 내가 수술을 해야 될지 감압술을 해야 될지 앞으로 해서 앞에 7cm나 8cm 개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공뼈 받고 그 다음에 핀 열어봐야 아는데 4개 만약에 잘못되면은 6개 박는다 하더라고. 6개 박는다 해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딱 물었어요. 그러면 교수님 하고 나서 후유증 없습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후유증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눈치가 가자. 그러고는 왔어요. 목걸이 간다. 그래 왔어요. 또 유명하다는 데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갔다고만은 뭐 수술이 되니 안 되니 하다면서 이제 또 그 주사를 놓더라고. 해서 원장님 그거 많이 맞아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 골프 그거 묻혀놓는데 그거 똑같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여기 맞아봐야 안 되고 이건 안 되는 기다. 그럼 역시 안 돼. 통증을 1%도 못 잡는다니까. 그 전에부터 제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목걸이를 보고는 그 병원마다 이렇게 다녀도 그 목걸이라는 말이 자꾸 이렇게 귀에 쟁쟁해지고 그래서 이제 1월 10일 날 수술을 하자라고 해서 검사 다 받아놓고 그래서 애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목걸이를 안 갔다 오면 후회가 될 것 같다. 아버지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게 됩니까? 그럼 아버지 증상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심한데 되느냐? 또 제 아내도 여보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자. 목걸이 가자. 그럼 당신이 원한다면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정말 저는 기대하고 또 내가 목걸이 가면 낫겠다는 자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이 환자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다리에 마비가 오고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정성껏 입원 치료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환자분처럼 상태가 매우 심각한 중증 협착증, 2단계 이상의 전방전이증 환자들도 한방 재활치료로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의 치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도 치료 결과 영상을 지금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면 편하고 좋지만 죄송하게도 의료법상 치료 결과는 바로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래 첫 번째 댓글에서 로그인 하셔서 치료 결과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며 비슷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